예, 김건희 씨의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이 최종 수사 결과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네, 스튜디오에서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앞서 보신 것처럼 민중기 특별검사가 조금 전에 이제 최종 수사 결과를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만 16개로 이제 3특검 중에 가장 많은 의혹을 파헤쳐야 했고, 앞서 최종 결과 발표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별검사부들이 관련 분야별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종의 중간 점검을 받은 자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성적표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사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 어떤 의혹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판결을 통해서 그 선고 결과를 통해서 어찌 보자면 최종적인 성적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오늘 결국 특검은 종료를 했고 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최종적인 마무리다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중간 성적표를 받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이 특검에서 수사했던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기소가 되었는데 이 기소 결과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내려질지 끝까지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루어진 부분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기소가 되었고요. 구속이 된 사람도 상당합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되면서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는 얻은 특검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구속된 사람들 그리고 기소된 사람들 이제 재판에 넘어간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각각 쟁점들을 좀 나눠서 정리를 해볼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7월부터 수사가 개시가 되었는데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신병 확보가 일단 가장 먼저 좀 꼽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전직 영부인에 대해서 소환 조사가 있었고요. 기소가 진행이 되었는데 이 첫 소환 조사가 있자마자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까지 굉장히 긴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첫 소환 당시 김건희 씨가 이 특검에 출석을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라는 이 말을 남긴 것도 굉장히 또 많은 화제가 되었었죠. 이 특검 측이 일단 가장 먼저 이 주된 조사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 신병을 확보하고 또 특히 초기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의혹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뭐 샤넬백 수수부터 해가지고 이유한 화백의 그림까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전방위적인 압박을 했고 그래도 샤넬백 수수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수수 사실을 인정하게 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특검의 초기 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는 가장 큰 성과다라는 평가 가능해 보이고요. 결국 큰 줄기라고 한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라던가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 그리고 건진법사라고 불리는 전성배 씨와 그 통일교와의 어떤 그 청탁 부분, 이 크게 보자면 이 세 줄기에 대해서 기소를 이뤄낸 부분이 소기의 성과다라는 평가 나옵니다. 예, 그 세 줄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자면 김영근 특별검사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자금 추적 결과 김건희 씨와의 이제 직접적인 이제 관련성이 확인될 부분이 더 필요하다라면서 어쨌든 김건희와 삼부토건 또 웰바이오텍 주가 조작 관련성을 추가 수사할 필요가 있어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성욱 전 삼부토건 회장 등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이첩했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쨌든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과도 있었고 미진한 부분도 있었다라고 평가가 가능한 게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이전에 김건희 여사가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그 가담자들은 이미 죄를 이제 인정이 되었고 물론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들이 나왔지만 처벌까지 이루어진 상황인데요. 이전과 달리 특검에서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김건희 씨와 증권회사 직원 간의 그 통화 내용 그리고 통화 그 내용을 녹취록으로서 확인을 함으로써 김건희 여사 역시도 사전에 이 주가 조작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다라는 부분의 어떤 중요한 증거들을 확보했고 이에 따라 전격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또 다른 주가 조작과 관련된 부분, 삼부토건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사실상 이 김건희 특검 초기에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고 속도감 있게 이제 조사가 진행이 되었지만 최종적으로 김건희 여사와의 어떤 연결고리는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수사에 있어서 아쉬움이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이제 특검은 종료되었지만 경찰로 사건 등을 이첩해서 연결고리를 좀 찾을 부분이 있는지 좀 더 확인해 보겠다라는 브리핑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해서 현재 그러니까 이 공직자의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쉬움을 좀 토로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이제 입법적 보완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라는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이제 특검부가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어떤 혐의가 있어도 이게 법적으로 적용을 하기는 사실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도 이제 특검 브리핑에서 상당 부분 중요도 있게 다뤄졌는데요. 청탁금지법부터 좀 들여다볼 측면이 있습니다. 예, 예. 이미 이전에 지난해에도 문제가 되었던 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와 관련된 부분인데 청탁금지법을 보면은요,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가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 없이 수수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다만 이 공직자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수수를 하지 못한다는 그런 금지 규정은 있는데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서 이렇게 디올백 수수 자체가 문제는 되지만 처벌할 규정은 없었던 것이 현실적인 문제였는데요.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하면서 입법적으로 해결될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이 당선인 신분일 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당선인 신분으로 공직자라고까지는 볼 수 없었는데 그럼 당선인인 과정에서 벌어지는 그런 문제점들, 그럴 때는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입법적으로 어떤 법 개정 등을 통해서 충분히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 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가장 좀 아쉬움이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김건희 여사가 받은 금품에 대해서 이 공직자만 처벌할 수 있는 뇌물죄로는 처벌이 되지 못하는 예. 그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뇌물죄로 처벌이 되려면 공직자의 신분이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이 전직 대통령 부부가 공모해서 이런 금품을 받았고 그 대가성을 띠고 있다는 부분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지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 알선 수재 혐의, 어떤 이 금품을 받았고 이거 알선해주기 위한 그런 부분까지는 입증이 됐지만 과연 이런 내용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알았는가 그리고 함께했는가 부분은 입증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해서 뇌물죄가 적용되지 못한 측면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 미진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자 이제 입법적으로 법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에서 다시 한번 이런 내용들을 언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 법률적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야기한 것이 어쨌든 지금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공동체로 활동해온 것은 명백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뭐 김건희 씨의 재판이라던가 아니면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인지 이게 법률적으로 이게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명확하다라고 한다면 이게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물론 이제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가 어느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임은 분명합니다. 이제 법적으로 보더라도 예. 이제 한 집안에 살고 있고 어느 정도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경제 공동체로서 이 한쪽에게 어떤 이익을 주면은 그 다른 상대방 부부 역시도 그 이득을 같이 본 것이다 라는 취지의 주장은 충분히 나오고 있는데 어떤 정치적으로 함께 한 배를 타고 있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라는 부분은 어찌 보자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예. 다만 지금 특검에서는 일관되게 수사 초기부터 주장하고 있는 것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사실상 V0이라고 불리면서 네. 이 VIP로서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해 오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재계 인사들과도 김건희 여사가 직접 문자 메시지나 어떤 그런 메시지 등 통화 내용 등을 주고받은 것들을 근거로 해서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법적으로 처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이걸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단순히 부부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받은 금품을 이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도
알았을 수밖에 없고 어떤 청탁이 있었다면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위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의 정치 공동체로서 김건희 여사가 받은 금품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갔을 것이다라고 곧바로 연결 지을 수는 없겠지만 특검이 이를 입증할 만한 추가적인 대화 내용을 공개한다거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다른 자료를 공개한다면 앞으로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 있어서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감안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좀 이 내용도 짚어볼게요. 그동안 특검팀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지난해 5월에 보낸 내용입니다. 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보한 뒤에 수사 무마 시도 정황을 파헤쳐오지 않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검찰의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이제 수사 무마 의혹과도 관련이 있는 상황인데 앞서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라던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무산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수사 기간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검에서 계속 이어가서 수사를 할 수는 없어 보이고요. 경찰 국수본으로 이첩이 되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뭐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 부분은 좀 특검 측이 아쉬움으로 남는다라고 꼽을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영부인 신분에서 법무부 장관 등과 어떤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것 자체가 도의적으로도 어찌 보자면 사회적으로도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평가는 가능해 보이고요. 다만 그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것만으로 해서 어떤 본인의 수사에 있어서 영향을 끼치려고 했다 내지는 그 문자 때문에 봐주기식 수사가 진행되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사 등을 통해서 과연 구체적으로 본인의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 시도가 있었는지 이것에 사실상 어떤 영향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특검 입장에서는 일명 이 봐주기 논란, 이 봐주기식 수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혐의점을 입증까지는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으로 남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 수사 종료를 하루 앞두고 김기현 의원 부부를 재판에 넘겼잖아요. 그러면 관련해서는 이 부분도 경찰에서 계속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 겁니까? 이미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네.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그렇죠. 봅니다. 이 부분도 사실 수사 기간을 얼마 납두지 않은 상황에서 종료를 얼마 납두지 않은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김기현 의원 부부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도 굉장히 빠르게 속도감 있게 이루어졌습니다. 관련된 의혹을 보자면 결국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200만 원이 넘는 일명 이제 명품 가방을 선물한 것이 확인이 되었고 이 선물한 부분까지는 인정을 하고 있는데 다만 어떤 대가성을 예. 띠고 있는가 그리고 김기현 의원이 알았는가에 대해서는 이 특검과 김기현 의원 측의 의견이 전혀 상반됐습니다. 근데 이제 특검이 주장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그 자금의 출처, 그 가방을 구입한 자금의 출처가 결국 김기현 의원이고 이것을 전달한 것도 김기현 의원이 직접 전달한 것이 아니냐라고 예.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어떤 대가성, 이것이 어떤 선물이 목적을 하고 있었고 그 대가에 따라서 선물이 된 것인가까지는 입증이 안 된다고 해도 이 청탁금지법에 따라서 100만 원을 초과하면 대가성 여부와 관련 없이 이것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특검은 뇌물죄로 이제 입증까지가 어렵다는 사정 등을 감안하고 또 수사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일단 이 선물을 주고받은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청탁금지법 위반을 문제 삼아서 불구속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기소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은 이미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아직 이제 결론을 내지 못한 사건들도 있습니다. 오늘 특검보에서도 좀 언급을 했듯이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이라던가 앞서 저희가 짚어본 뭐 삼부토건 주가 조작 등 좀 굵직한 의혹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연루된 정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혀내지는 못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민중기 특검의 입장 어떻게 들으셨고 앞으로 좀 어떤 방식으로 추가적으로 좀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특검의 브리핑에 있어서도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는데요. 이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라던가 삼부토건 주가
주가 조작 관련된 의혹들, 그리고 이른바 김예성 씨가 이제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면서 이 대규모 투자 유치를 받는 데 있어서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라는 그런 의혹들이 김건희 특검 초기에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 그 초기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관련자들을 이제 소환 조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각이 된 반면 결국 결론, 이 결과표만 놓고 보자면 이 의혹들이 최종적으로 김건희 씨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 연관성을 완벽히 입증해내지는 못한 부분이 좀 아쉬움으로 남는데요. 이미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미진한 수사가 경찰로 간다고 해서 새로운 증거가 뭔가 나오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주장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다만 이런 이 기소로까지 이어지지 못한 부분이나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고 해도 이 김혜성 씨 같은 경우에도 이미 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되어서 1심 판단을 앞두고 있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 개인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형량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거나 그 연관성이 좀 약하다고 해서 수사 성과가 전혀 없다 이렇게 또 단정할 수는 없지 않을까. 앞으로 조금 더 진행되는 과정이라던가 새로운 증거가 나오는지 여부 그리고 이미 관련자들이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해당 재판 과정에서 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정치권에서는 2차 종합특검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 특검이 통과된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이 부분은 아직은 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이 특검보다 좀 앞서서 통일교 특검이 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어 보입니다. 이 통일교 특검을 진행하자까지는 여야가 합의가 된 상황인데 이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어떤 구성으로 어떤 범위까지 특검을 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결국 김건희 특검에서 타겟으로 삼았던 수사 대상 중에 하나였던 것이 이 통일교 관련된 의혹이었고요. 예. 이 전성배 씨가 이 통일교와의 어떤 그 연결고리가 되어서 김건희 씨에게 이런 금품들이 전달되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결국 재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통일교와 관련된 전 방위적인 의혹에 대해 수사를 더 추가적으로 진행하자라는 부분까지는 합의가 되었는데 아직 이 부분도 특검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느 범위까지 진행을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 부분이 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추가적인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특검 체제로 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 검찰 조직도 인력이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특검에 차출되고 특검에만 또 몰두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다른 민생 사건들도 지금 산적해 있는 와중에 또 특검을 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이 부분은 좀 더 국민적인 합의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된 수사 상황 등을 좀 정리하면서 좀 생각을 해볼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어쨌든 이제 재판은 계속되게 됩니다. 다음 달 이제 28일에 김건희 씨의 주요 사건 1심 선고가 나오게 되는데 앞서 최종 결과 발표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몇몇 특검보들이 특검에 남아서 이제 1월 말까지 공소유지 업무를 이어갈 예정인데 특검이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해서 징역 15년을 구형하지 않았겠습니까? 1심 선고 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징역 15년이 구형이 되었습니다. 상당한 정도의 구형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혐의점들이 워낙 여러 개가 있긴 했지만 또 개개인의 그 죄목을 보자면은 거의 양형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는 측면이 감안된 구형이었다라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가담자들이 집행유예형을 받은 바도 있었는데 징역 15년이라고 한다면 김건희 씨 측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당한 구형이다라는 평가 충분히 나올 만하고요. 다만 여러 가지 혐의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영부인의 신분에서 도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충분히 무리를 일으킨 점 그리고 애초에는 샤넬백 수수 같은 부분을 부인하다가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시 이걸 받았다고
이제 인정을 한 점, 이런 부분들이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내년 1월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데 다른 여러 가지 피고인들의 재판과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들을 감안하자면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 선고일 것이다라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 15년이 모두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해도 적어도 일반적인 경우를 보자면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가 선고가 된다라는 그런 통계적인 수치를 보자면 징역 7년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서 아마도 양측 모두 항소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장기간 법정 공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공소 유지는 지금에 있는 이 특검보들이 계속 하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어떻게 또 진행되는 건가요? 그렇죠. 공소 유지 업무는 남아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 남아 있는 특검 인력들이 함께할 것 같고요. 네. 공소 유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국 재판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선고가 내려지느냐, 그리고 그 선고가 내려져도 항소심과 대법원에도 계속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수사를 잘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수사 자료들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어떻게 재판에서 이것을 산출해내고 또 증인 신문 등을 이루어가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고 보여지고요. 여러 가지 혐의점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기소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이 추가 기소 여부와 더해져서 이 1심이 15년이라는 구형이 내려진 이 선고가 이 구형이 과연 최종적으로 어떤 선고 결과까지 이루어질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후 사항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김건희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와 관련해서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